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단지인데요.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토요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 경북 기초단체장은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구시에 공영주차장이 150여 곳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사설 주차장보다 더 비싸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교수들 사이에 갈등을 거듭하던 대구대학교가 결국 다시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지난 주말에 마감됐는데 경쟁률이 들쭉날쭉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 명이 단독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많은 후보가 몰려 치열한 예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지역별로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는 8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중구와 남구는 현 단체장이 단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 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로 빠진 동구청장에는 6명이 신청해 대구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이 됐습니다. 수성구청장과 달성군수 선거도 4명이 공천을 신청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는 23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경산시와 안동시, 문경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등 6개 지역에서 현직 단체장 1명만이 신청했습니다. 반면 포항시장과 영덕군수는 각각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고 영주시장은 무려 8명이 격돌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단독 신청자의 경우 당내 후보 공천 심사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공천권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어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무더기로 몰린 지역은 예선이라 할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과 엄청난 중압감을 극복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또 면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군을 3배수 안에 저희들이 추려내고 난 다음 경선 후보자들이 여론 경선이든 해서 저희들이 경선을 치를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공천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설 주차장보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더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설보다 더 비싼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대구시의 설명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한복판에 있는 공영주차장. 대구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으로 요금은 시간당 2,500원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사설주차장은 요금이 1,000원에 불과합니다. 경상 가명공원 공영주차장 주위에 있는 사설주차장은 시간당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많아야 2,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보다 많게는 절반가량 쌉니다. 누가 그런 거야? 거꾸로 됐지. 그거 잘못됐는 거야. 공영이 허려야 되는데. 대구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사설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1,200원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설주차장과 불과 벽을 하나 두고 위치한 이곳 공영주차장은 사설주차장보다 2배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공영주차장이면 시민들을 생각하면 좀 가격이 낮으면 더 좋죠. 사립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도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사설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주차장의 민영주차장 설치를 좀 촉진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제 도시 진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1997년 요금을 올렸던 대구시는 값싼 사설주차장이 늘어난 이후에도 옛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공영주차장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90억 원.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도 비싼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해할 뿐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공영주차장이 사설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간당 2,500원에서 3,000원인 1급지 공영주차장 40곳의 요금을 최대 50%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상황과 주차 수요를 고려해서 분류하는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맡겨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달성군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표기업, 이른바 앵커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17%를 보이며 토목공사가 한창인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을 비롯해 대구 경북 연구원이 있고 물산업진흥원과 국가뿌리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여건과 반도체, 정밀가공, 금형산업 등이 발달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우선 유치해야 할 기업은 산업단지의 브랜드 역할을 할 앵커기업입니다. 앵커기업은 기업의 가치 사슬의 최정점에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기술 업체를 말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물론 고용이나 부의 창출은 있겠지만 지역 산업과 연관이 부족하다면 다른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관 효과가 더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대기업이 더 줄어들 거예요. 대구 경북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전력 반도체, 인버터와 축전지, 탄소 섬유, 막극, 접합체 등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중핵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들만의 분양 경쟁으로 끝났던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내 풍부한 우수 인력 자원과 연구 기반 시설을 내세워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유력 회사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한 3년 동안 지금 현재 노사분기가 없는, 제조업 노사분기 없습니다. 그런 노사분기가 없는 청정지역 대구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고. 대구 경북연구원은 유력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화 업종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할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여건을 만드는 한편 통근과 물류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남북권 공항 건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 2011년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대구대학교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인 이사들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장기화되자 교육부가 정의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들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해임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상희 이사장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추천이사 2명과 종전재단 추천이사 3명 등 현 이사 5명 모두 해임 대상입니다. 종전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추천 측 이사들 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교육부의 정상화 촉구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양쪽에서 어떤 또 타협점도 찾고 논의를 하길 좀 기대를 하고 그래도 좀 중간 역할 좀 하려고도 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쉽지 않네요. 근데 교육부는 오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현 이사들의 추천은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후보 명단을 작성할 예정인데 이르면 회의 당일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회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임시이사가 선임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산하 4군데 학교, 대구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보명, 광명학교 4군데 학교의 장이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또 2014년도 예산 승인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종전재단 측은 교육부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임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대는 지난 2011년 7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2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후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범은 증거 자료가 잘 없어서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와 CCTV가 많아지면서 뺑소니범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머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은 신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옵니다. 사람이 길에 누워있는데 치인 것 같아요.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경주 톨게이트 통행자료 분석을 통해 운전자 29살 황모 씨를 6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여성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치여 쓰러집니다. 잠시 멈추는 듯 하던 트럭은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플라스틱 파편과 사고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해 화물차 운전자 52살 강모 씨를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흔적이 담긴 주변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동선을 파악해서 사고 전, 사고 후 진행 경로를 파악해서 도주로 방향에 설치된 CCTV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 교행한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CCTV 등을 확보해가지고 경찰은 뺑소니범의 경우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는 만큼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등 4개 시도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청 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도청 이전과 이전터 개발 등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항에서 오늘 해상 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이 열렸습니다. 포항제철소와 원전 등 주요 시설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테러범이 장악한 여객선이 포스코 신항부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긴급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에 급파된 함정이 여객선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공중에선 해경특공대가 로프를 타고 신속히 선내로 진입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불이 난 여객선에선 신속하게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도 안전하게 구조됩니다. 어떠한 테러의 도발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 9개 기관이 함정과 헬기 20대, 총 230여 명을 투입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결속력을 다지고 상호 공조 체제를 구축해 테러 분자 등 불순 세력 침투 저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포항 제철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만큼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경북 동해안. 이번 훈련으로 해상 테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무상 돌봄이라는 이름과 달리 차상위 계층에게 간식비 등으로 한 달 10만 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는 차상위 계층과 난치병 학생,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다양한 대상에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부터 돌봄 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 전체로 확대됐지만 정부가 시설비만 지원하는 바람에 지난해까지 무료였던 차상위 계층이 돈을 내는 부작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그동안 뉴트리아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만 잡혔지만 오늘 새벽 대구 달성 습지에서 뉴트리아 한 마리가 덫에 걸린 채 생포됐습니다. 환경청은 현재 달성 습지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뉴트리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포획 전문 인력을 동원해 연중 포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습지와 철새 서식지 감소 등의 피해를 주는 뉴트리아는 낙동강 하구에서 지난 2011년 500여 마리가 포획됐지만 지난해 1,700여 마리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한열 제16대 대구 문화방송 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열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뒷받침된 조직력으로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또 지역민과 시청자에게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지역 밀착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된 대구 창조경제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대구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은 대구 창조경제협의회는 앞으로 창조경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계획인데 대구시는 오늘 출범식에서 대구무역회관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가 주최하는 2014 지방선거 관련 정책 토론회가 오늘 대구 문화방송 7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대구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하고 인재 중심의 탈산업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구미시 송정동의 한 공원 예정부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석대와 소방대원 10명, 구미시 공무원 15명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 불이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구 지역의 대미 교역은 2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발효 전 2년보다 21% 증가했고 수출은 14.9%, 수입은 40% 증가했습니다. 기계류가 지난 2년 동안 10.8% 증가해 가장 큰 수혜를 누린 반면 섬유는 4.4% 감소했습니다.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가 한미 FTA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 이후로 45%가 관세 혜택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